네, 글로벌 전략 길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의 지표들 좀 살펴볼까요? 네, 코로 야간 선물 모두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아마 나스닥 증시 중심으로 지금 기술주들 향방 중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EWI, ETF도 오늘 다 마이너스라는 것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 앞두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35%로 취임 100일에 가장 지금 50여 년 만에 최저의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율 꼴찌가 여론조사의 가짜뉴스다라고 또 본인의 또 피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4월 2일에 사고관세 부과 이후에 증시를 혼란에 빠뜨린 지 이제 4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최근 흐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일단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고 나서 주가가 한 10% 거의 8% 빠졌잖아요. 미국 주식이요. 한국은 올랐습니다. 거의 비슷했어요. 이젠 1월 20일 이후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미국이 특별히 뭐 가시적인 성과가 좋게 나온 건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사실상 보면은 관세라는 것이 1월 20일부터 한 3월, 2월까지는 크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3월까지도. 근데 4월 2일 날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팩트는 4월 2일부터 봐야 되는데, 물론 트럼프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의 주가가 4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 3% 내로 돌아왔다는 측면에서 안도 랠리는 있었지만 안도 랠리하고 정상으로 복귀하는 거하고는 괴리가 아직 있다 싶기 때문에 결국 미중 간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까지는 지금부터는 이미 며칠 전부터는 정중동의 자세로 투자가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중동의 자세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좀 현실과 이제 뭐 타협을 할 예정일까? 1기 때와 관세 협상을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는 중인데 뭐 크게 염려 없이 지금의 이제 소강 상태에서 벗어나서 상승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그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악이 이제 건드려진 거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스탠스를 좀 바꾼 거거든요. 주가가 빠지게 된 거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게 된 거는 일본이건 중국이건 반격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 미국 가계의 주식 비중이 최고입니다. 43%니까 우리는 아마 10%, 2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짜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내년에 중간 선거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6개월만 지속되면은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투자가들 소비자들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돌아가서 진짜 140%를 때리고 모든 네. 국가한테 25%를 때리는 관세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4,900에 내려갔던 그 바닥이 상당히 지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가지 않은 한.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까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자리가 4자로 바뀌는 네. 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올라가는 거 얘기는 네. 이제 5,500, 5,600 넘어가려면 밸류에이션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업체들이 전망을 못 해요. 2분기, 3분기 전망을 어떻게 할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더 주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5,600, 5,800, 5,900 회복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새로운 뉴스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사실 취임 100일까지의 흐름을 보면 뉴욕 증시보다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견조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화웨이 AI 칩 개발 뭐 있었고 또 호재로는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 매출 전망 있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저승사자가 나타났네요. 자, 앞으로의 뭐 소부장까지 좀 향방들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한테 콜하는 거하고 삼성한테 콜하는 거, 하이닉스 콜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거 같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이닉스를 떨구면서 어떻게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봐? 뭐 이런 얘기가 불일치한다고 보실 건 없고요. 그거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핵심은 아까 화웨이가 새로운 칩을 개발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반응을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화웨이의 그 디벨로프먼트를 제대로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엔비디아 콜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화웨이가 개발한다는 5월 달에 시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중요한 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910D거든요. 910D가 아니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910C조차도 이게 칩 단이 아니고 이게 모아서 시스템 단으로 했을 때는 이미 이젠 걔네들이 화웨이가 갖고 있는 새로운 이제 칩을 개발해서 시스템 레벨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GB200, NV72보다 성능이 더 높습니다. 이미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성능보다도 그전 910C 가지고도 견줄만 해요. 그런데 이제 칩단에서부터 경쟁을 하겠다는 게 910D이기 때문에 아직 910D의 스펙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910C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시스템 레벨에서도 이제는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보다 성능이 높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도전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예전 같은 멀티플을 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랑 별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인데 삼성전자는 자사주로 메꾸고 있고 워낙 기대치가 낮고 미리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안 내려가는 것뿐이지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가 헤매면은 삼성도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그 모건 스탠리의 얘기는 반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뭐냐면은 하이닉스가 얘기한 지금 관세 이펙트 없고 우리 앞쪽에 있는 그 빅테크 업체에 투자를 안 줄이는데 우리 관계 없어요라는 하이닉스의 말도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조차도 목표 주가라든지 이익 전망을 하이닉스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뚜렷하지 않으면 하이닉스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콜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내놓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마지막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지금 영향은 빙산에 불과하다. 더 영향을 악영향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SK 하이닉스를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선호주로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런 모건 스탠리의 그 순위에 대해서 김장일 본부장님은 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세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의 챌린징에서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엔비디아한테 오더를 주는 IBM이나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오더가 지금은 안 바뀌는데 7월 달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하면 모건 엔비디아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지 뭐 삼성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 얘기했는데 관세가 이펙트가 되면요 하이닉스 이펙트보다 삼성전자 더 큽니다. 네. 삼성전자는 만약에 휴대폰에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달라요. 휴대폰에 관세를 안 매기고 순수하게 반도체만 관세를 매기면 애플하고 삼성을 사시면 되고요. 휴대폰이나 반도체나 다 관세를 매기면 가장 피해가 큰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는데 이제 방어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기 네. 때문에 주가를 좋아하고 사는 다른 얘기인데 주가적으로 가장 싼 주식은요 TSMC가 가장 싸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애매하고요.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비싼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싼 거로 따지면 마이크론이 가장 싸고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모건 이런 수로 저가 매수는 마이크론, 하이닉스, TSMC, 삼성, 모건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거꾸로 맞는 거고요. 싸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통틀어서 반도체 자체가 새로운 관세가 확실히 없어진다.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거 뭐 낫다고 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계없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화웨이가 칩을 만들고 개발하고 도전한다는 거는 AI의 코스트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AI 코스트가 내려간다는 거는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주식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이 좋으니까 진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팔란티어라든지 IBM이라든지 셋 이런 주식을 사시는 게 맞지 하드웨어 주식에 매달릴 필요는 현재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앞으로의 향방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주 불행한 얘기고요. 어쨌든 이런 다툼이 있다는 건 두 회사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결별설에 대해서 결론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공급 다변화는 방향이 맞습니다. 네, 그건 불가피하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해도 삼성하고 마이크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아무리 한미반도체가 좋아도 향후 기술이 발전할 때 다른 옵션을 갖고 가려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방법하고 속도에 있어가지고 상도리가 아니면 스무드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하이닉스가 생겼다는 거죠. 어쨌든 둘은 결별할 겁니다. 결별한다는 건 제로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 내에서의 비중이 분명히 줄 겁니다. 중요한 건 줄어든다. 영어로 예. phase out 쓰겠습니다. phase out. 천천히 나가는 거죠. 아, 네. 한 번에 결별이 아니라. 아니, 한 번에 어떻게 결별합니까? 그 한미반도체가 자기네 매출의 90%가 하이닉스였는데 그걸 빼가지고 하이닉스만큼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생겨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갑자기 마켓 캐파를 3배로 한 달 만에 올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즈 아웃 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1년 걸리고 아마 제대로 하면은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속도를 낼 수 있는 페이즈 아웃을 빨리 하는 방법은 한미반도체 말고 하나비전 또는 그 다른 차선 체계에 대한 외국계 업체들이 얼마나 성능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올해 가을 겨울이 될 수도 있고 한 내년 말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요 차이만 있지만 방법은 그렇고 방향은 그렇고 속도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둘 다 안 좋습니다. 양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이게 천천히 이제 결별 수순 조금씩 뭐 속도는 빠르진 않겠지만 그렇게 좀 분위기를 보면 되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지난주에 본부장님께서는 탑 섹터로 화장품주에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또 유통주를 좀 추가해 주신다고요?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예. 관세가 문제가 다음 주에도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 25%가 아니고 10%다. 아니면 반도체 관세나 휴대폰 관세가 10%도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들라 교착 상태에 받은 관세가 상당히 한 달 정도 다음 달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을 하겠다면은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믹스 차원에서 너무 하드웨어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유통주 화장품도 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다른 쪽에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변압기가 가장 싸졌기 때문에 변압기가 가장 우선순위고요. 반도체보다는 변압기 가장 우선순위고 조선방사는 반도체가 안 올라오면은 그냥 버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실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부 형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관세에서 좀 무관하면서 역발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저세상으로 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추경 예산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망가졌다고 하는 유통 국내에서의 그런 주식들이 또는 유통 말고도 화장품하고 유통하고 비슷한 건데 이런 개념으로서 봤을 때는 이미 올랐지만은 뭐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포트에서 이게 30-40%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